마지막 챕터인 은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20년, 30년 경제활동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끝은 은퇴예요. 은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로 희망 연령이 평균이 73세래요. 정말 일이 좋아서 73세까지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왜 일을 해야 되냐? 결국 생계 유지인 거죠. 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일을 계속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분들이 이때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60까지만 일하고 남은 생활을 은퇴 생활로 편하게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을 텐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의 은퇴 기본 생활비 한 달에 250이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차 한 대 끌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관리비 통진비에서 최소한 30만원 나가실 거죠. 그리고 은퇴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돼요. 그 수준이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한 15에서 20만원 보면은 관리비 통진비 건보료에서 한 달에 한 50만원 이상은 그냥 사라지는 돈. 그러면 200 가지고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적정 생활비는 얼마냐? 친구들 좀 만나고 여행도 카테고리가 국내 여행 이러면 한 350돈. 근데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꿈꾸는, 그려보는 은퇴의 모습은 여기도 아니죠. 많은 분들이 바라는 모습은 다 여기죠. 그러면 한 500 이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은퇴 후의 모습은 결국 이 삶입니다. 500 이상. 이 삶은 곧 현재의 삶입니다. 은퇴 후라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이 은퇴 후에도 유지되는 겁니다. 또는 은퇴 후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 돈 쓰는 시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연금으로, 월세 받고 배당 받고 이런 얘기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얘들을 100%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세입자 안 구해질 수도 있고 배당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 안 구해지고 배당이 안 나와도 내가 쓰는 돈은 일정합니다. 무조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확실한 연금으로 준비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있죠. 한 달에 내 돈 반, 회사 돈 반 해서 월급의 99%가 적립되고요. 국민연금이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파워풀한 장점은 물가를 반영해서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그리고 언제부터 받냐?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얼마를 받게 될까? 이게 궁금하시죠? 얼마를 받게 될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왼쪽이 나의 평균 월급, 여기가 근속연수겠죠. 가장 대표적인 구간을 보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 평균 동안 20년, 30년 동안 평균 월급이 400이야. 세전 400이고 25년 일했을 때 나오는 국민연금이 80입니다. 80. 30년을 일해도 100이에요. 제일 맥스 구간이 553만원. 이 이상을 벌어도 이 구간입니다. 이 돈을 벌었던 사람이 30년 동안 일했다면 120이 나와요. 이게 국민연금의 팩트. 생각보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 구조인데 개정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한 달에 내는 돈을 더 내게 될 거고요. 연금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더 늦게 받을 거예요. 개정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나오죠. 또 월급에서 더 떼간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과 많아진다는 거, 결국 세금이 많아진다는 거, 사대보험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기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의 50대 분들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자라고 표현드리고, 그 언덕분들은 여기를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퇴직연금제도로 DB/DC를 하고 있죠. DB형의 뜻은 확정급여형이에요. 이 확정급여의 뜻이 퇴직금의 수준은 급여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급여 수준으로 확정된다. 그 퇴직금의 수준은 결국 이거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그리고 근속 연수죠. 러프하게 생각하면 내가 10년 다녔다. 평균 월급이 500이었다. 그럼 500 곱하기 10, 5천이 내 퇴직금이란 거예요.
그래서 DB형은 사실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 올리고 금수는 것을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그래서 DB형은 내가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있는 구조가 DC죠. DC는 내 퇴직금의 수준이 내 기여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기여라는 말이 조금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기여의 뜻이 결국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DB는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일만 오래 하면 돼요. 근데 DC는 이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하셔야 돼요. 내가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굴리는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익을 내면은 퇴직금이 커지는 거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DC는 온전히 내 책임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DB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차가 좀 많이 차시면 그때는 DC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은 DB, DC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퇴직하시면 여기에 쌓인 돈을 IRP로 받아가시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퇴직하면 퇴직금은 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IRP 계좌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IRP 계좌는 미리 만들어서 지금 직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연말정산 혜택용으로 여기다가 내 돈을 넣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혜택까지 주는 거죠.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면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고,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혜택까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3층 개인연금, 여기서 내 노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세제 적격연금, 이 말의 뜻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적용된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돌려받았으면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냐? 연금저축 IRP는 1년에 여기다가 합산해서 넣은 돈 최대 900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해주는 거고, 900을 다 넣었을 때 받는 절세 효과는 약 118만원입니다. 900을 넣으면 118만원 돌려받는 거죠. 근데 연금저축 IRP 주머니가 크기가 달라요. 연금저축으로 인정해주는 맥스는 1년에 600입니다. 600. 연금저축으로 인정해주는 건 600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300을 어디다 채워야 되냐? IRP에 300을 채우셔야 돼요. 또는 IRP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IRP는 900을 넣어도 900까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은 1년에 600, 나머지 300은 IRP 900만 하셔도 다 인정된다는 거죠. 이 숫자를 놓치고서 납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혜택을 놓치는 거니까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봤죠? 우리 72 법칙, 72 나누기 수익률은 내 돈이 2배라는 시간. 1억을 3%로 굴렸을 때 30년은 해봐야 2억 4천. 하지만 7%로 굴렸을 때는 1억이 7억 6천이 돼 있죠. 30년 후에 2억 4천과 7억 6천의 차이면 이건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연금저축 IRP 이 안에서 일반적인 펀드나 ETF 하게 되시면, 우리 아까 봤던 일반적인 펀드나 ETF의 기본적인 세금이 15.4%잖아요. 15.4%고 ISA를 하게 되면 9.9% 조금 혜택을 주는데, 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5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특히나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해 주셔야지 수익도 내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플러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처럼 세제 적격연금이 있고, 하나 더 있는 구조가 세제 비적격입니다. 비적격의 뜻은 연말정산은 안 돼요. 연말정산 돌려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받을 때. 그래서 정부는 모든 혜택을 다 주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는 연말정산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라는 거고, 세제 비적격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 떼가지도 않을 게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같이 좀 고려해서 섞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런 비과세든 일찍 시작하는 게,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해서 오래 하는 게 반드시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지금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 준비가 핵심이기 때문에. 40세 맞벌이 부부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올 거고요. 한 450 정도 쓰고 살고 싶어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 볼게요. 국민연금 두 분 다 65세 때 한 달에 약 187만 원씩 나오고 숫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숫자만 올라갈 뿐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한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국민연금만 있으면 크게 뭐 걱정 없겠다? 아니라는 거죠. 이 숫자가 187, 187이 아니라 그냥 120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퇴직금 있겠죠. 한 25년 정도 근속했다고 치고 평균 월급이 한 5에서 600 정도 수준이라고 치면은 퇴직금이 각 한 1억 5천 정도일 겁니다. 이 1억 5천을 이제 나눠서 받으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나눠서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65세 시점이 이제 풀 구간이잖아요. 나오는 돈이 합계를 보니까 509만 원. 근데 필요한 돈은 얼마죠? 450도 물가를 타고 오를 거잖아요. 물가를 타고 올랐을 때 숫자가 700선입니다. 갭이 마이너스 200선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내가 사실 기본적인 직장 생활만 하고 개인연금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냥 이 정도 돈이면요 1년에 한 번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한 명은 연말정산을 풀로 받으면서 좀 투자로 가주자. 여금저축 IRP 해서 연에 한 600에서 한 900까지 넣어주면서 펀드나 ETF로 좀 굴려주고, 여성분은 한쪽은 비과세로, 여성분이 장수 이슈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국민연금하고 비과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의 장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은 비과세로 평생 넣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50에 70만 원 정도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 갭은 거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의 모습은 절대 그려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른 거 하느라 개인연금 할 여유가 없어.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 주택을 연금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가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공시지가 한 7억짜리 집인 겁니다. 시가 10억짜리 집을 70에 연금을 돌리면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최고의 보루로 쓸 수 있으니까 내 집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것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금 준비를 받고, 현금 흐름 관리, 투자 얘기, 은퇴 얘기를 나눠서 했고요. 꼭 알아야 될 금융 정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불법 금융, 그 다음에 뭐 돈 엄청나게 불려주겠다, 투자 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주의하자고 말씀드리냐면, 네이버 카페예요. 불법 금융 피해 당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피해는 곧 우리의 피해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당부하시고, 안부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고도화돼가지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청첩장, 부고, 요즘에는 속도 위반 과태료도 날라옵니다. 사람이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때 좀 세게 달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날라오면은 눌러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요구하지 않은 정보가 날라오면은 다 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도 꼭 전파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가져봤고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말이 빠르기도 했고, 요약하면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인지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시작은 말씀드렸듯이 통장 분리, 어쩌다 나가는 비정기 지출 따로 관리하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들로 말씀드렸잖아요. 경조사, 여행 이런 애들로 1년에 얼마 쓸지 반드시 한번 카운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오래 할 생각으로 하시고, 펀드나 ETF로 간접 투자를 시작하시고 주식으로 넘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절대 늦지 않고, 은퇴 준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받으시는 상품들, 비과세 연금들, 개인연금들을 다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나한테 맞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투자가 중요하다고 표현드렸지만, 나는 투자가 두렵고 무섭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항상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주변의 얘기는 참고마시지 의사결정의 포인트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쳐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